네, 더산삼 16주년 기념 대축제를 벌이는데요. 더산삼 진입니다. 앰플병 한 병당 진세노사이드 17ml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더산삼 전용 링크에서 2+2+1입니다. 링크. 전화. 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NGO 대보수연합회 총회장 2판 이종학입니다. 이종학 씨가 올린 글인데요. 메시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바보야, 지금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것은 부정선거야. 과거 미국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는 바보야, 미국은 경제가 문제야 였다. 또 이 한마디 캐치프레이즈로 말미암아 미국 민주당의 인기가 급상승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미국 좌파 민주당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엔 미국 좌파 민주당은 미국의 노조들의 이권을 가장 많이 챙겨준 정당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인 좌파 정당에서 미국 공화당인 우파 정당으로 옮긴 레이건이 공화당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그 당시 노조층의 노조로서 가장 강성한 노조가 바로 항공 관제탑 노조였는데, 이 강력한 관제 노조로 말미암아 그 당시 항공 운항의 결방이 관제 노조들의 시위에 의하여 자주 중단되게 되자 미국 국민들에게 원활한 물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당시 미국인들은 노조들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은 공화당으로 당선된 레이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 공화당은 민주당과 달리 노조에 대한 반감이 많은 정당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국민은 레이건이 노조를 어떻게 하든지 유연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레이건 대통령이 노조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인 레이거노믹스였다. 또 이 강력한 레이거노믹스 정책은 관제탑 노조들을 강제 추방시킬 수 있는 입법으로서 레이거노믹스의 관제탑 노조 추방령은 그 당시 노조원들에 대한 직업 윤리 문제를 대두시키게 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미국 공화당 레이거노믹스는 하루라도 관제 노조원이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사보타지로 항공 운영을 지연시킬 경우 무조건 강제 퇴직을 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은 관제 노조들에 의한 항공 지연에 따른 불만을 가지고 레이건 정부를 성토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미국 시민 정신이야말로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민주 국가를 영위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 박근혜 대통령이 연금 문제와 종교세 문제 그리고 농민 특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자 국힘당은 자신의 주군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것도 모자라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의 정족수를 늘렸다고 하여 여기에 불만을 가진 의사들이 국힘당으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몰이를 시키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러나 미국 국민은 레이거노믹스를 믿고 노조들의 이기주의를 압박하는 데 협조하게 되면서 마침내 미국의 민주당 세력의 기반 세력이었던 노조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지게 된 것이었다. 그러자 공화당에게 위협을 느낀 미국 민주당은 인구가 많은 중공을 파트너로 끌어들여 중공의 싸구려 공산품과 식료품으로 미국 공산당의 레이거노믹스를 희석화시키면서 미국의 클린턴과 오바마는 백인 위주의 공화당을 이기기 위한 계략으로 중남미 이민자와 중동 이민자를 미국 시민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펴게 된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의 이민주의자가 기존의 백인주의자를 이길 수 있는 쪽수가 많이 부족하자 이들 미국 민주당은 중공과 함께 부정선거를 도모하게 된다. 그 첫 번째 단추가 좌파 기득권 세력 중에 최상위 기득권 세력인 소로스와 빌 게이츠 같은 부유층들을 좌파 미국 민주당에게 협조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좌파 언론 세력으로 CNN과 월가 경제신문과 그리고 워싱턴 타임스 같은 정치신문이 좌파 여론 선동에 앞장서게 하여 미국 좌파 민주당은 언론마저도 언론의 정도를 잃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는 한편 미국 좌파 민주당은 일단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도록 힘쓰게 하면서 또 좌파 민주당이 한 패거리인 중동에게는 다른 나라의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예쁜 여자로 하여금 마타도어 방식으로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작전을 전개시키니 이런 미끼의 정치인들은 부정선거로 한 패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공은 한국을 거점으로 하여
부정선거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USAID 미국 지원 자금으로 AWEB 세계선거관리협의체를 창단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국제적인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미국에선 최악의 대통령인 바이든을 탄생시켰다면 한국에선 최악의 범죄자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붕괴시키는 것도 부정선거요.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을 강탈한 것도 부정선거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근본을 세우기 위해선 오로지 부정선거를 없애는 것만이 정답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은 꼭 명심하고 명심할지어다. 이것이 국민의 소리이며 하늘의 소리이다. 이렇게 NGO 대보수 연합회 총회장 이종학 씨의 글인데요.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죠. 국힘당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에요. 이제 문제는 지나간 얘기는 여기서도 많이 썼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국힘당이 앞제비 노릇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국힘당이 앞제비 노릇했고 그래서 보수 괴멸의 앞제비 노릇을 국힘당이 해서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켰고 의회를 무지막지한 그 독재 압도적인 민주당 단독 압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국힘당이고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를 외면한 것도 국힘당이고 지금까지 외면하다가 이제 와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장동혁이라든지 최고위원 후보 등등이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좀 달라질까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건데요. 장동혁하고 김문수가 결선 진출했네요. 이제 반탄, 둘 다 반탄이죠. 탄핵 반대.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탄핵 반대하면서 부정선거 반대. 이것까지 같이 해야 돼. 근데 장동혁은 탄핵 반대하면서 부정선거도 이제 때려잡겠다고 나오는데 김문수 후보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 닫고 있다. 지난번 대통령 후보였는데 대통령 후보 전에는 부정선거를 외치다가 진 다음에는 승복하고 부정선거에서 입 닫고 있다. 이게 이제 아쉬운 대목인데요. 그러나 이제 장동혁이 이제 부정선거 때려잡겠다고 나오고 최고위원 후보에 당선된 여러 명이 부정선거를 때려잡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고위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이봉규 TV 등등 보수파 채널에서 부정선거를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켜볼 일인데 과연 최고위원 회의에서 부정선거 때려잡자는 얘기가 나올지 표를 얻기 위해서는 했거든요. 김민수 등 여러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할지 얘는 우리가 지켜보고요. 장동혁 후보의 이제 그거에도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요. 이걸 국힘당 선거를 선관위가 관리하도록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깜짝 놀랄 일인데 과벌선에 오른 두 후보의 몇 표로 결선에 올렸다는 거를 발표를 안 하네요. 그러니까 결선에 둘이 올랐는데 누가 1등으로 올랐고 누가 2등으로 올랐고 누가 몇 표고 몇 표 차이고 이런 거를 투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몰라도 된다네. 후보들도 모르고 당원들도 모르고 국민들도 모르고 그리고 결선으로 가서 누가 이긴다고 결정을 해준다는 건데 불안합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예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선관위의 이쁨을 받아서 승복을 깨끗이 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근데 장동혁은 부정선거 때려잡겠다고 나오니까 선관위가 또 김문수를 당선시켜서 지금 여론조사는 이미 골든크로스 한 지 옛날입니다. 골든크로스에서 장동혁이 앞서가요. 근데 당원 80%예요. 그런데 당심이 80%인데 이봉규 TV에서도 그때 한 거에 어마어마한 표차로 설문조사에서 장동혁 후보 지지도가 앞선 거 보이셨죠? 다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알려드리면요. 15만 명이 투표했는데 2주 전에 했습니다. 이때는 골든크로스 되기 전이에요. 기존 여론조사에서 김문수가 앞서갈 때입니다. 그 이후에는 기존 여론조사조차에서도 장동혁이 골든크로스 했고 근데 골든크로스 하기 전에 이봉규 TV에서 김문수 14%, 장동혁 83% 했어요. 15만 명이 투표했는데 자 이렇다면 나머지 안철수, 조경태는 의미 없고 1%, 2%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누가 봐도 장동혁이 앞서가는데 이거를 김문수를 당대표 만든다. 그럼 이거 장난쳤다고 또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당이 이런 얘기죠. 장난쳐서 이준석이 그랬다고 우리가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는 이 우리나라. 그럼 이걸 어떻게 때려잡아야 됩니까? 모든 길은 부정선거 때려잡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국힘당이 바로 잡히고 국회가 바로 잡히고 정치권이 바로 잡히고 대통령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그러면 모든 게 자리 잡히는 거예요. 이게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처음서부터 끝. 그런데 국힘당은 여기에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관심을 가진 후보가 최고위원이 됐어요. 그리고 장동혁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갑니다. 근데 이걸 또
또 장난을 칠 것이야, 당대표를. 그건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결선 투표는 26일 날 한다는 건데 26일 날까지 보고 제가 또 논평을 여기에 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일 날 오전 10시에 한다는 건데 근데 왜 표 차이를 공개 안 하고 몇 표 1등 2등 공개 안 하나?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도 다 실시간으로 다 공개하죠. 그리고 뒤집는 것도 공개하고 그때그때 투명하잖아. 그래서 시청률이 높잖아. 열광하잖아. 그냥 거기서 만약에 1등 누구고 2등 누군데 표 차이나 표수는 생각하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냥 우리만 알고 있을게요. 근데 자기네들도 몰라. 지금 이거 자기네들도 모르는 거예요, 후보자들도. 이렇게 했으면은 가만 놔뒀겠어요? TV조선을? 미스터 트롯을? 그냥 투명하게 하잖아. 근데 왜 국힘당 당대표 선거는 왜 투명하게 안 하는 거야? 하하. 이거 참 말 수 없네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달아주세요.